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픈 소라라고 소라처럼 이제 연구하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아직 그 논문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코드라든지 어, 데이터셋 그런 자료들이니까 링크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모델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 아키텍처에서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 얘네가 지금 처음 만든 거랑 이제 버전이 1.1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비디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비디오를 이제 이렇게 자릅니다. 예. 컷을 해서 어떤 클립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술성이 이거보다는 이제 이게 예술성이 좀 더 있으니까 어떤 예술성이 좀 더 있는 것에 이제 점수를 더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점수가 높은 것에 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OCR에서는 너무 긴 텍스트는 이제 제외시키고 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캡션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칭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 그거는 스레스홀드 기준으로 해서 스레스홀드보다 스코어가 이제 점수가 커야 돼요. 큰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스레스홀드에는 앞에 있었던 이런 예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 스코어가 이제 높은 거, 어, 그리고 이런 OCR에서 이제 너무 긴 텍스트는 이제 제외한 이제 그런 거를 이 스레스홀드 임계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높은 스코어 값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션 부분인데 이제 카메라 모션에는 이제 펜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줌인 줌아웃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캡션에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캡션에 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디셔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해서 어떤 좀 더 이제 추가된 어떤 그 최적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클리닝 시킨다든지 그리고 비디오에다가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라벨링 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조건부에 따른 필터링 같은 걸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CSV라든지 파켓이라는 이런 파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비디오들이 이러한 그 주석과 함께 텍스트 이제 프롬프트 라벨링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분석과 같은 그다음에 쉐어링과 같은 이런 이제 또 방법을 취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제대로 된 이제 비디오 클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쭉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씬 컷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스코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에서도 이제 가장 그 매칭이 잘 되는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가 어떤 A라는 픽셀이 이제 어떤 B라는 픽셀로 이동했을 때 제대로 잘 이동했는지를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최대한대로 줄이는 거라고 했을 때 줄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가장 그 최적의 그 옵티컬 플로우 점수를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OCR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가 너무 큰 거는 이제 클립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캡션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칭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해서 임계값보다 이제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추가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텍스트 클리닝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비디오에 이제 어떤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라벨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조건에 따른 이제 비디오의 클립을 이제 필터링하고, 그리고 어디션을 이제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쭉 이게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결과는 이런 파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분석, 이제 공유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요약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오픈소라 이제 1.1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1.1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STDIT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이건 이제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디피전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픈소라에서 이제 이런 10밀리언 데이터를 가지고 700밀리언 모델을 이제 훈련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가변 지속 시간, variable duration이라는 거 하고, 이것은 이제 다양한 영상의 길이를 처리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및 이제 비디오 이제 프롬프트 생성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 기능.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뭐 형태들이 있겠죠. 그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용된 건 이제 그러니까 멀티 태스크 러닝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델이 여러 관련 작업을 동시에 이제 학습하는 것 뜻하고, 이제 그럼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작업 간에 이제 공통의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은 결국 이제 어떤 모델의 일반화의 성능을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학습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을 통해서 다중 해상도, 뭐 종횡비, 그다음에 프레임 길이 이제 FBS 등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다양한 것을 생성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이제 마스크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제한된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이제 오픈소라가 그 오픈AI의 소라보다는 이제 아주 적은 비용, 한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최대한대로 이런 어떤 FLOB라는 그 부동 소점을 좀 작게 해가지고 16비트라든지 이런 걸 작게 해서도 그 성능이 잘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지만 뭐 소라에 비해서는 못하죠. 그래서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이게 처음 버전이니까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IT가 이제 디피전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아키텍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픽셀 아트 알파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공간과 시간 템플러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IT하고 그다음에
픽셀 아트 알파 그 다음에 템플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떤 VA 사전 훈련된 VA라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 가지고 이 STIT가 이제 구성이 돼요. 근데 이 STIT는 이제 각 레이어 이런 이제 레이어 구조가 이제 시간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2D 템포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D 어텐션 이 두 개의 모듈이 이제 섞여진 이제 직렬의 형태인데 템포럴 어텐션 모듈 이후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의미를 이제 정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STITI 방법은 풀 어텐션 메커니즘에 비해서 훈련하고 이제 추론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된다고요. 그리고 STDIT는 이제 라테 모델하고 비교해서 사전 훈련된 이미지 DIT의 이제 가중치를 더 잘 활용해 가지고 비디오 데이터를 훈련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STDIT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오고 T1은 이제 사전 학습된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인베딩을 하고 여기는 이제 비디오를 VA 인코드에 넣어서 레이텐트 비디오 이제 레이텐트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간과 관련된 어텐션,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어텐션,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에서 인베딩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크로스 어텐션,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쭉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 크로스 어텐션을 거쳐서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를 이제 거치게 돼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n번 반복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STD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킵 커넥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크로스 어텐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크로스 어텐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K계의 이게 이제 K계의 D차원의 이제 루트를 씌운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제 쿼리하고 키하고 이제 닷 프로덕트 행렬 계산을 한 거에 이제 밸류를 곱한 것에 대한 이제 소프트맥스를 0과 1 사이의 값이고 그 다음에 최종 총합이 1이 돼야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부분에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사용이 됩니다. 포인트 와이즈 이 부분 이제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같은 경우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넬루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이제 0으로 처리가 되는, 그리고 이런 가중치가 있고 이제 가중치가 이제 더해지고 이제 곱해지고 그다음에 넬루라는 함수에 이제 최대치를 이제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FFN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된 넬루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0 이하이면 이제 0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수식이고요. 그래서 먼저
요 이 W하고 B는 이제 그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가중치고, 이제 이거는 이제 B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X가 뭐 두 개의 선형 변환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비선형이라고 하면 넬로를 뜻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패턴을 이제 학습하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와 이제 피드포워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고, 이제 코드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이 훈련 과정이고, 이 부분이 이제 추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디오가 있을 때 이제 VA에서 이제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STDIT를 거친다고 하면, 이제 추론에서는 텍스트를 에 대해서 이제 인코딩을 거치고,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이제 STDIT를 거쳐가지고 이제 디코더, VA 이제 디코더를 거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비디오가 생성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뭐 재생산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오픈 소라의 어떤 그 재생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사전 훈련된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이제 사전 훈련된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비디오를 이제 미세 조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 이미지라는 이런 모델 웨이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지 스케일 비디오를 이제 사전에 이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거를 거쳐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거죠. 훈련 재생산 계획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이미지 이제 사전 훈련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이미지를 사전 훈련하는 거고, 어떤 인터넷상에 있는 뭐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가중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이제 고품질의 이제 VA 관련 데이터는 이제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하나가 이제 이런 스테이블 디비전하고 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 VA를 이제 사전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이제 초기 모델이 이제 우선 성능을 보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비디오 사전 훈련 이제 전체 비용을 이제 크게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비디오 사전 모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모델의 일반화, 사전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이제 높이게 되고, 어떤 영상이니까 이제 어떤 시계열과 관련한 이제 그 연관성이 이제 그 사전 학습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디오의 어떤 다양성을 이제 사전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양성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런 비디오의 이제 어떤 시간적 관계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 텍스트 모델에 대한 어떤 그 템포럴 시퀀시 어텐션 모듈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이제 초기화 시켜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ST, DIT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초기화를 하는데, 픽셀아트 알파 요 모델에 이제 오픈 소스니까 그 이제 가중치를 이제 사용해서 텍스트를 이제 인코더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T5 이제 모델을 이제
그 픽셀아트 알파를 가지고는 이제 가중치, 거기에 있는 가중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에는 이 T5 이제 모델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훈련 그 모델의 이제 해상도는 255 곱하기 255 이제 해상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킨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비디오를 이제 좀 더 이제 미세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고품질의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미세 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작지만 어떤 그 비디오의 지속 시간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품질 같은 게 이제 그 더 높다라고 높아진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제 더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긴 영상이라든지 어떤 뭐 높은 해상도,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충실도로 이제 비디오를 이제 확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오픈소라는 $10,000 그 훈련할 때 이제 64개의 이제 H800 GPU를 사용했고요. 비용은 이제 전체 이제 $10,000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300만 원 좀 넘는 것을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전처리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미지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제 스크립트고, 이건 이제 기존 오픈소라가 아니라 이제 소라의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GPT 4라던가 그 다음에 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각기 다르게 그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제 오픈 소라가 그냥 소라가 이제 그 폐쇄형이잖아요. 폐쇄형인데 이제 그거와 이제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한 게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코잘 AI 팀의 이제 그 비디오 전처리 하는 스크립트 코드 같은 것도 이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라바에서 어떤 큐워드는 이제 어떤 특정 문명이나 상황에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좀 더 이제 그 해당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길게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단어라든지 문구를 얘기하는데, 이 라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한 게 그런 이제 큐 단어라는 거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작업에 이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 데이터 세트 이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긴 비디오를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샷 형태의 짧은 비디오로 이제 분할하면서도 이제 어떤 연속성을 가지게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클립을 이제 세분화하는 방법을 이제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큐 단어를 생성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문구가 나오게끔, 단어나 이제 문구에 나오게끔 이제 그런 방법도 취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이런 자막 생성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2개의 GPU로 3초 만에 이제 자막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GPT-4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디오하고 이제 텍스트하고 이제 페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성된 비디오하고 이제 텍스트 페어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훈련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것 이제 그런 소라하고 자꾸 기술적인 장벽을 이제 크게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시도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제 GPT-4에 대한 설명, 그 라바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각기 이제 다른 건데, 결국은 이제 이거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자동으로 생성된 뭐 비디오라든지 텍스트 이런 페어가 이제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디오 데모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일관성은 있지만 시간도 좀 짧고 소라보다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초기 버전이니까요.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뭐 효율적인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코세라 AI의 이게 이제 가속 시스템인데, 이 코세라 AI 가속 시스템은 이제 대규모 어떤 분산 학습과 이제 최적화를 위한 AI 그 모델의 이제 어떤 효율성하고 이제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게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최적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원을 이제 효과적으로 써서 그 어떤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커널 최적화 방법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라와 같은 거를 만들려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게 이런 코세라의 가속화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에 커널 최적화, 커널 하면서 이제 최적화시켜가지고 이제 성능 향상시키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소라 수준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하이브리드 병렬화 같은 거, 뭐 데이터라든지 뭐 모델이라든지 뭐 파이프라든지 어쨌든가 그런 병렬화가 돼야지 이제 그 계산이 빠르게 처리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방법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그 오일 원리 해상도 비디오 처리하는데 뭐 훈련 속도가 이제 1.5배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이제 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H800 8개 갖고 1분 동안 했을 때 1080 이제 그 해상도에서 작업을 이제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엑셀레이트 그 인코더 부분을 보면 그 X축이 그 여기가 그 토큰 처리 속도 향상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T5를 사용하고, 이거는 이제 패스트 T5에다가 이제 V8을 이제 더한 경우인데, 이거 16 곱하기 256 곱하기 이제 4K는 이건 이제 프레임이고, 이건 토큰 수, 요건 이제 4K 해상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더 그 해상도가 더 좋은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제 그 프레임 수만 빼놓고 토큰 수라든지 이제 해상도가 높은데, 어떤 처리 속도 부분에서 H800 이제 아까 8개를 가지고 이제 그 속도 향상을 이렇게 더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 T5에다가 VA를 붙인 게 그냥 베이스 모델보다 이거에서 이거의 속도 향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향상이 됐죠. 15K에서 23K까지 이제 향상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지금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어떤 처리량의 증가, 그러니까 이제 요 VA 붙인 게 이제 T밥에다 VA 붙인 게 이제 더 인코더 이제 처리량이 더 되는 거죠.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이제 어떤 효율성 인코더 설정에 대해서 어떤 처리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더 높은 처리량에 대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런 STDIT가 어떤 프레임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대 5배 속도 향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역시 이제 STDIT에 대해서 실험할 때도 이제 H800 이제 8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DIT고 이건 STDIT인데 좀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 프레임 수나 토큰 수나 해상도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적었을 때보다 이게 긴 비디오 시퀀스에 더 이제 그 STDIT가 그냥 DIT보다 이제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서는 그냥 STDIT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처리량의 증가 부분에서 STDIT 모델이 이제 그냥 DIT 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처리량을 이제 보여준 거죠. 데이터셋 구축한 거를 이제 보면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오픈소스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4만 개 이상의 비디오를 이제 크롤링을 했고 총 소요 시간은 이제 이렇게 뭐 200시간 이상이 들었다고 하고요. 데이터셋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믹스킷이라는 동영상인데 그거를 이제 한 1234개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건 이제 해상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920, 1080이 이제 1185개인 거고, 1080 곱하기 1920이 이제 47개. 그 이제 이건 이제 비율, 종행 비율이 이제 16대 9가 1185개, 그다음 9대 16이 47개. 데이터셋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믹스킷이라는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또 이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픽셀이라는 저기 비디오는 이제 7,000개 이상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해상도고, 비디오의 해상도고요. 수집한 비디오 해상도고, 이제 이거는 이제 총행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픽셀닷컴에 있는 이제 비디오도 이제 훈련에 이제 사용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픈소라 이제 버전 1.0 데이터 구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 덴시 캡션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덴시 캡션 같은 경우는 어떤 되게 디테일하게 이미지나 비디오의 특정 부분이나 객체 간의 관계라든지 장면의 배경 등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어떤 맥락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캡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덴시한 그런 캡션을 크롤링하는 게 이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워서 얘네들은 어떤 해결 방법을 취했으면 이미지 캡셔닝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멀티모달 라지 모델인 쉐어 GPT하고 요 모델 쉐어 GPT 캡션 7B 모델하고, 그리고 라바 34B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위에 것은 이제 어떤 캡션 생성에 특화된 모델이고 아래 것은 이제 멀티모달 범용 멀티모달 이제 특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험했을 때 두 모델은 이제 성능 면에서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A800 이제 GPU에서 추론 속도는 그렇지만 이제 추론 속도는 이제 큰 차이가 보였다고요. 그래서 쉐어GPT 같은 경우는 40초, 라바 같은 경우는 이제 15초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T래네. 그 STDIT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것을 이제 그냥 STDIT를 좀 업버전 시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일단 어떤 템포럴 어텐션을 위해서 ROP라는 인베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회전 행렬,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 회전 행렬을 인베딩에 적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인베딩 하는데 이 ROP가 이제 더 낫다고 합니다. 이런 회전 행렬을 사용하는 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다인과 그 다음에 레이어룸을 이제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텐션을 안정화시키는데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다인 기법은 어떤 스타일 정보를 이제 동적으로 이제 노멀라이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룸 같은 경우는 각 레이어 이제 출력을 정교해서 학습에 이제 안정화를 취하는 건데 이런 이제 템포럴 어텐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다인하고 이제 레이어룸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학습에 안정하고 이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용한 게 RMS롬을 이용해가지고 쿼리하고 키를 이제 정교화를 했다고 합니다. 쿼리하고 키를 이제 정교화한다는 게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STDIT가 SDIT2가 이제 STDIT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안정성을 더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전체 벡터의 이제 루트 평균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정교화 기법을 쓰는 건데 하프 프리시즌이라는 이제 방법을 써요. 이것은 이제 16비트를 사용해가지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계산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안정화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동적 크기 지원 및 이제 비디오 정보 조건 같은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비디오의 이제 해상도, 정행비, 프레임 속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상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적용 방식은 이제 STDIT를 이제 모든 입력 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위치 인베딩을 이제 자동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디오 정보 조건을 이제 추가했을 때는 이제 픽셀 알트 알파 ID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된 걸 이제 적용해서 비디오의 높이, 너비, 중행비, 프레임 길이 이제 프레임 속도, 이제 FBX 등의 정보 조건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비디오 정보에 따라서 학습성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러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T5 토큰 길이를 또 확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STDIT는 이제 120개까지 이제 토큰 처리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 200개까지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말이 좀 길게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떤 유연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요 ROP 인베딩을 도입을 해서 템포럴 어텐션 어떤 위치 인코딩 계산하고 이제 향상시켰고, 아다인하고 레이어 롬을 이제 추가시켜가지고 템포럴 어텐션 학습 안정화를 이제 취했고요. 그리고 쿼리키 정교화 RMS 롬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에 다 적용해서 그 다음에 그 하부 프리시전 연산에 이제 어떤 그 안정성을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적 입력 크기 및 뭐 비디오 정보 조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해상도라든지 비디오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5 토큰 길이를 아까 120개에서 이제 200개로 이제 확장을 해서 좀 더 이제 답변을 길게 자세하게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ROP 인베딩에서 이제 회전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세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디비전 이제 텀을 이제 계산했을 때 div 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p는 이제 위치값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i는 이제 어떤 차원의 인덱스를 나타내고, d라는 것은 이제 모델의 이제 차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의 차원을 이제 8이라고 했을 때 2분의 이제 d니까 이제 4가 되겠죠. 그래도 이런 지수함수는 이제 4분의 i를 이제 차원 인덱스 1이라고 뒀을 때 여기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이제 만이라고 했을 때 로그 만은 이제 그 자연응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지수함수로 어떤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은 이제 곧 10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치 이 P에 대한 이제 각도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제 세타 값은 10분의 이제 P가 되고, 10분의 P라는 것은 10분의 1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곧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행렬을 보면 이 0.1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이제 0.1 라디안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행렬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인베딩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런 수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답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간단히 줄여서 이제 아다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다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다인은 이제 스테이트 트랜스포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방식으로서 어떤 입력대의 어떤 스타일 정보를 이제 어떤 동적으로 이제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스타일 전환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정교합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스턴스 노멀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채널별로 해서 이제 정교화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답티브 이제 스케일과 이제 어떤 시프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각각 이제 학습된 이제 스타일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정교화를 해서 어떤 스케일을 이제 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식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다인에 어떤 x 값이 있을 때 이거 알파하고 이제 베타는 이제 파라미터를 뜻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스타일을 뜻하고요. 얘는 이제 이동과 관련된 이동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인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푸준 편차
x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분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제 어떤 그 평균의 이동 파라미터를 이제 더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스타일과 이제 곱하는 것이 이제 아다인의 이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아다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것은 이제 평균이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1인 이제 다음과 같은 x 햇이 이제 이런 x에 대한 이제 그 표준 편차가 1이고 그다음 x 마이너스 이제 평균이 0인 그런 이제 정규화를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이제 스케일하고 이제 시프팅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하고 이제 이게 베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하고 이런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스케일을 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이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MS 롬 루트 민스퀴어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정규화 이제 기법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뭐 어떤 학습의 이제 안정성을 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식으로 보면 RMS 롬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x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이라는 것은 이제 입력 그 x의 어떤 요소들, 예, 그리고 이제 xi는 이제 그 x의 이제 각 요소, xi의 각 요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 입실론은 이제 더하는데 요 입실론이라는 것은 어떤 0이 되지 않게끔 작은 이제 어떤 그 값을 이제 줘서 이제 안정을 꾀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정규화 방법이 이제 RMS 롬인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각각의 그 수식을 이제 풀어서 보면 어떤 이 x 입력 데이터 이 x에 대한 이제 각 그 xi 그 요소를 이제 제곱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그 제곱에 대한 그 합을 입력 벡터의 요소인 m분의 1로 이제 평균으로 이제 제곱에 대한 이제 평균을 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루트를 이제 씌우는 거죠. 루트를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입실론 값, 그러니까 0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이제 입실론, 이걸 이제 더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분자에 이제 x가 들어가서 최종적인 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을 보면 이제 어떤 입력 벡터 그 x를 루트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제곱값으로 이제 요 x를 이제 나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크기를 이제 정규화하는 게 RMS 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하프 프리시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16비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30비트나 64비트에 비해서 적은 비트를 사용하니까 메모리 사용도 줄고 이제 계산 속도가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있다고 하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16비트니까 정밀도가 떨어질 테고 그 어떤 그 계산량이 좁으니까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죠. 픽셀 아트 알파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이미지 생성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디퓨전 모델이고, 어떤 그 해상도라던가 뭐 이미지 정명비 같은 거를 생성하는데 이제 최적화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은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를 이제 백본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유넷을 사용 안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백본으로 사용해 가지고 디노이징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T5 텍스트 컨디션 이제 T5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텍스트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정확하게 따르는 게끔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다인이 아니라 그 아다 LN이라는 에덴 싱글이라는 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답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만 그 템포럴 임베딩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하고요. 이거 이제 텍스트 임베딩하고 이제 상용적이며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각 블록에 이제 이런 다중 헤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통합했다고 합니다. 픽셀아트 알파의 학습 전략은 픽셀 디펜던시 러닝 방식하고 이제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픽셀 디펜던시 러닝 방식은 클래스 가이드 클래스하고 가이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제 학습해서 개별 이미지에 이제 의미적으로 일관된 픽셀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이미지 어라이먼트 러닝 방법은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정확한 정렬을 달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이미지상을 이제 활용하는 학습이고, 그 다음에 하이 리졸루션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이제 고품질의 이제 미적으로 훌륭한 이제 모델을 미세 조정 해서 기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이라든지 이미전 뭐 달리 2와 이제 품질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픽셀 아트는 이제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이제 생성 모델,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해상도와 정형비에 이제 어떤 걸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라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들 중에서 그 어떤 뭐 비디오 이제 해상도랑 그냥 뭐 정형비 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프라이밍, 그래서 이건 이제 초기 입력이나 정보가 이제 후속 행동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프라이밍이 좋다는 것을 이제 개선을 했다는 걸 이제 소라에서 이제 강조하는데, 이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비디오 생성. 그랬을 때 이제 나빗이라는 거하고 뭐 패딩, 이제 버킷이라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일관성 있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기 입력이나 정보가 이제 후속 행동이나 반응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버킷이라는 방법을 이제 이 오픈 소라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뭐 구현성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고정된 해상도를 미리 정의하고 다른 샘플, 이제 다른 버킷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그런 우려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려하는 게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자기네들 경우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킷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버킷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 처리하고 이제 모델 학습에 있어가지고 이제 크기가 이제 좀 다를 때, 이제 다양한 크기일 때 어떤 데이터 샘플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의 이제 주요 목적은 지금 오픈 지금 소라에서 사용되는 이제 버킷의 이제 주요 목적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이제 어떤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수를 가지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그룹화한다든지 뭐 균일하게 이제 처리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킷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샘플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GPU 로드 밸런싱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의 이제 어떤 해상도, 이제 프레임, 그다음에 화면 비율 같은 그런 어떤 특성을 어떤 그룹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크기와 이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다양한 크기의 이제 데이터 샘플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연하다는 표현을 쓰고, 해상도는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해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다양한 해상도의 비디오를 이제 동일한 버킷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GPU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버킷을 통해 가지고 이제 GPU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의 크기와 이제 수를 이제 균등하게 이제 분배해서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과부하를 이제 방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의 이제 구성 요소로는 그래서 이제 해상도, 이제 프레임 수, 그다음 화면 비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해상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고 프레임 수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화면 비율도 이제 이런 뭐 3대 4라든지 뭐 16대 9라든지 이렇게 9대 16이라든지 다양한 비율이 있겠습니다. 버킷은 이제 수식으로 이제 나타나면 이제 이런 이제 버킷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집합, 버킷의 이제 집합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정된 형태의 어떤 높이라든지 가로라는 것은 이제 고정된 형태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런 버킷 비디오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arg 민값, 함수의 어떤 그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건데,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런 그 버킷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높이와 너비의 이제 그 해상도를 빼고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더한 것에 그 arg 민값, 최소값을 이제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버킷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버킷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이런 해상도,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시오를 쓸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해상도와 이제 프레임과 이제 어떤 종횡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23만 개의 어떤 픽셀을 선택하고 종횡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해상도가 나오겠죠. 두 가지 커다란 이제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확률을 유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유지를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버켓에 대한 GPU 부하를 이제 줄여서 이제 균형 있게끔 조절하는,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버킷 샘플링 이제 로직 부분을 보면 이제 뭐 이제 비디오가 있을 때 그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한 어떤 이제 비디오보다 작지만 작은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 가장 그 큰 이제 해상도, 그 해상도를 이제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비디오 프레임, 우리가 이제 정한 비디오 프레임보다는 이제 적은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디오 프레임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키프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정해놓은 이제 그 역시 이제 총량비보다 이제 그 커야 되겠죠. 그 랜덤하게 이제 선택한 것이 이제 크다고, 총량비가 이제 랜덤하게 선택한 총량비가 이제 크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제 레이쇼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상도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레이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종횡비보다 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작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어떤 그 가장 작은 그런 이제 해상도를 이제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뭐 프레임을 잡고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또 만들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버킷에 대한 내용은 이제 버킷은 이제 어떤 해상도라든지 뭐 프레임 수라든지 뭐 종횡비라든지 그런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속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버킷은 또 이제 계산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확률을 유지시키는 keep probability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GPU 이제 사용을 이제 적게 하는 능률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제 조절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뭐 해상도, 프레임, 이제 종횡비로 볼 수가 있고 버킷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 부분을 이제 쭉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해상도를 찾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찾고 그다음에 확률을 이제 다운 샘플링하고 그다음 어떤 종횡비를 찾고 근데 버킷에 이제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그 해상도하고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런 비디오의 해상도, 비디오의 프레임보다 작지만 작은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해상도를 찾고 작지만 작은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프레임 수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그 랜덤한 확률로부터 이제 비디오로 이제 낮은 해상도로 이제 다운 샘플링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keep probability가 이제 유지할 그 어떤 확률값이라고 보면 그 1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1을 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스케일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종횡비라는 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종횡비를 찾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그 비디오의 종횡비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전 정의된 종횡비를 가장 정의된 그 종횡비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그런 종횡비를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절한 이제 버킷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이제 드렸던 거에 대해 이제 설명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해상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어떤 그 두 가지 속성 부분 이런 요거죠. 이제 요거 두 가지인데 어떤 그 keep probability 이제 확률을 유지하는 거 이것은 이제 비디오 해상도를 이제 낮출 확률을 이제 조절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높은 해상도의 비디오를 이제 낮은 해상도로 다운 샘플링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각 버킷에 대해서 이제 GPU의 부하를 균형 있게 조절해 가지고 배치 크기를 이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킷 샘플러 로직 부분도 버킷 샘플러 논리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 비디오에서 비디오 이제 모델로서의 마스크 DIT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 대 이미지, 그냥 비디오 대 비디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쉽게 지원하고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소라 논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이미지와 이제 비디오의 이제 컨디셔닝을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 전략을 이제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그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들 소라급의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어떤 비디오를 생성해가지고 비디오의 이제 길이를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미지 컨디셔닝하고 비디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에디팅 하고 이제 그 익스텐션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거와, 그 다음에 프리딕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노이즈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타임 스텝은 이제 노이즈가 없는 것을 이제 0으로 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노이즈가 이제 추가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뭐 노이즈 제거라든지 이제 프레임을 예측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프레임에서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의 이제 어떤 그 패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비디오의 이제 동일한 프레임에서 추출한 이제 여러 이제 패치를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특징이라던가 뭐 분석이라든지 신경망의 입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프레임 내에 이제 어떤 공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것은 이제 T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약속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 프레임 내에 이제 어떤 일부를 이제 이런 파란 코발트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노이즈 제거, 오토인코더 또는 이제 생성 모델 훈련과의 과정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노이즈가 있는 거에서 있는 버전에서는 이제 깨끗한 이제 프레임을 예측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를 줘서 확산 모델이니까 이제 그 깨끗한 이제 프레임을 예측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먼저 이제 이미지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퍼스트 프레임, 그 다음에 비교인 그러니까 루프,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니 프레임 이제 컨디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퍼스트 프레임 컨디션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첫 프레임은 이렇게 0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레임들은 이제 노이즈가 있는 이제 T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디오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첫 이미지를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T를 생성한다고, 이 T로 이제 나머지를 생성해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루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루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그 첫 프레임은 이제 0으로 타임 스텝 0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 그러니까 첫 프레임하고 이제 마지막 프레임이 이제 같은 프레임이죠. 똑같이 이제 0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T를 계속 루프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생해서 이제 재생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프레임이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어떤 프레임이든지 어떤 조건 설정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 이건 노이즈가 있고 이건 노이즈가 없고 이제 노이즈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노이즈에서 이제 깨끗한 이제 것들 프레임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프레임을 뭐 어떻게든지 생성해 가지고 프레임을 연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디오 컨디션은 이제 퍼스트가 1이 이제 프레임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오토 그레시브 이제 제너레이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커넥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퍼스트 요 N 프레임 컨디션이라는 것은 여기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3개의 프레임인데 이 첫 N개 이제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런 이제 조건을 이제 부여해가지고 생성하게 되는 건데 타임 스텝 당연히 이제 타임 스텝이 여기 이제 0이잖아요. 0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타임 스텝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노이즈가 낀 거니까 이제 T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토 디렉시브 제너레이션이니까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생성하기 위해서 노이즈에서 이제 그 깨끗한 예측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니까 요것을 이제 카피를 해와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두는 것을 이제 자기 회귀 생성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000 뭐 T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이제 커넥트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이제 연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디오 첫 번째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 프레임이 이제 비디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연결하면 00TTT 00 뭐 이런 식으로 비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 설정 방법 이제 다양한 프레임의 어떤 조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지와 이제 비디오를 효과적으로 이제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디오 에디트하고 익스텐션 확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에디터 레이쇼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를 편집하고 이제 확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조건이 맞으면 이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디터 레이쇼가 이제 초과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초과가 되면 조건부 생성에 따라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에디터 레이쇼는 이제 비디오의 편집 비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작동을 하게 된다. 먼저 이제 그 왼쪽 거를 이제 보면 지금 이건 이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디오 에디트 노쇼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조건부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타임 스텝 이제 T가 이제 초과를 했으니까 처음 스텝은 이제 0에서 이제 타임 스텝 0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이즈인 그 다음 프레임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데 얘가 이제 노이즈가 낀 거니까 노이즈로부터 이제 이렇게 깨끗한 비디오를 이제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가 이제 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등호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타임 스텝 이게 노이즈니까 이게 타임 스텝 T가 에디터 노이즈하고 이제 같을 때는 이제 노이즈가 더 추가가 돼서 디노이징을 이제 스윙을 해서 그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디오의 이제 품질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은 이제 노이즈가 없는 거고, 이제 T는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에디터 레이쇼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뭐 비디오를 이제 생성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프레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생성하는 이제 방법이다. 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을 이제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인터폴레이션 부분을 보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프레임 이제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사이사이에 이제 그 t를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프레임 레이트 FPS를 이제 높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부드럽게 어떤 프레임과 프레임을 이제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폴레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본 프레임이고, 제로는 이건 이제 노이즈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이제 그 예측하는 거, 이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본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런 노이즈를 이제 예측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이런 노이즈가 있는 거를 이제 프레임을 예측해 가지고 그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거 타임스텝 제로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앞서서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라든지 뭐 비디오에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스킹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STDIT 같은 경우는 그런 타임 스텝 제로와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있는 노이즈가 있는 타임 스텝 T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타임 스텝 T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전략도 이제 잘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 마스킹 전략은 이제 비디오에서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에서 비디오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조건에 이제 사용이 되고, 어떤 이제 모델이 그 포워드 패스하는 이제 동안에 마스킹 되지 않은 이제 프레임 T0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레임은 이제 그 노이즈가 이제 T가 있는 것은 이제 T가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훈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좋은 결과가, 이런 전력이 이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습이 이제 되지 않은 이제 시점을 이제 다룬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델이 이제 훈련 중에 이제 다른 시간 단계를 그러니까 다른 시간 단계를 처리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웠었잖아요. 첫 번째 이제 프레임의 그 조건에서 이제 일부 프레임이 이제 마스킹 되지 않고 나머지 프레임은 이제 T로 되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M 프레임 조건 하에서는 이제 몇 개의 프레임만 이제 마스킹 되어 있지 않은 이제 제로인 상태고, 이제 나머지 프레임은 이런 T를 유지된 상태였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루프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 내에 이제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에 따라 가지고 마스킹 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다양한 시간대에 어떤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스킹 전략은 UL2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요거는 뭐 앞에서 쭉 그 설명했던 얘기고, 마지막 부분 보면 이제 오픈소라 1.0에서는 이제 50%의 확률로 이제 마스킹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제 이미지 조건을 처리하고 있었음을 그래서 이제 확인했다고 하고, 오픈소라 1.1에서는 마스크 전략으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모델을 이제 사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 마스크 전략 구성 예시는 이제 앞에서 그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건데, 어떤 그 이미지 컨디션, 그 다음에 비디오 컨디션, 그 다음에 에디팅하고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컨디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프레임만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고 나머지 프레임은 이제 타임 t를 이제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루프 같은 경우는 첫 프레임하고 마지막 프레임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해제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인 거죠. 노이즈가 없는. 그리고 이제 모든 프레임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프레임을 이제 타임 t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비디오 컨디션은 이제 첫 n 프레임 n 프레임 이제 조건에 대해서는 첫 n 프레임만 이제 마스크를 해제한 영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오토 그레시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생성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레임을 자기 회귀적으로 이제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커넥트하는 거는 두 비디오 클립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또 다른 그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이제 에디팅하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에디팅 비디오 편집 편집 비율, 비디오 편집 비율 중에 그 에디트 레이쇼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추가 및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이 에디트 레이쇼에서 입력 비디오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디노이징 방법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인터폴레이션은 FBS가 이제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제 프레임 사이에 인터폴레이션 보관을 해가지고 FPS 이제 2배로 증가시키는 이제 방법이고요. 다음 그 프레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각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크게 수식이라고까지 없는데, 그래서 마스킹 적용 확률이 이제 지금 그 오픈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0.5로 이제 줬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마스크된 이제 이게 이제 마스크된 이제 프레임인데, 그게 이제 0일 때, 이제 t일 때, 이제 0이 이제 그 깨끗한 그 마스크가 그 안 씌워진 거고, 이제 t는 이제 마스크가 씌워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스크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레이퍼런스 이제 그 패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전략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메이크드 DIT 이제 마스크 전략인데, 비디오를 생성하고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루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루프 아이디 이제 기본값은 이제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참조 아이디라고 하고, 역시 기본값은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제로입니다. 그리고 리퍼런스 이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조 이제 시작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타켓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켓 시작 프레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랭스는 이제 프레임의 길이를 뜻하고, 그 다음에 에디터 레이쇼는 이제 편집 비율,
기본값은 이제 이거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 그룹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패스는 이제 참조 경로를 뜻하는데,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URL을 지정을 하고요. 루프 이제 생성 같은 경우는 자가 회귀 방식으로 이제 생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은 첫 번째 생성된 이제 그 프레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2는 이제 두 번째 생성된 프레임, 3은 이제 세 번째 생성된 프레임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총 프레임 수, 이제 조건 프레임 수가 이제 루프 프레임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읽는 방법, 해석하는 이제 방법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요거대로 이 글대로 읽으면 크게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루프 0에서 참조 0을 0번째 프레임에서 타겟 0번째 프레임으로 1프레임을 이제 요걸 삽입을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0은 이제 편집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루프 0에서 참조 2를 0번째 프레임에서 타겟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처음에 루프, 그 다음에 참조, 그 다음에 뭐 0번째 이제 프레임, 그 다음에 타겟 프레임, 그리고 이런 프레임 삽입, 그 다음에 편집, 이런 식으로 요 숫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면 그 루프 0에서 그 참조 2를 0번째 프레임에서 타겟 0번째 프레임으로 이제 프레임 삽입이니까 8번째 프레임을 삽입을 하고, 역시 이것도 이제 편집은 없다. 지금 이제 마스크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마스크 그 전략, 그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또 하나씩 살펴보면 루프 0에서 참조 0을 0번째 프레임에서 타겟 0번째 프레임으로 요 1프레임을 이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루프 1에서 참조 0을 타겟 0번째 프레임에서 마이너스 1 프레임을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루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이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비디오 생성 시 이제 다양한 이제 참조 프레임을 활용해가지고 보다 이제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이런 마스크 전략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또한 이제 다중 프레임 참조 및 편집 전략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의 연속성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요건 이제 마스크 전략은 이제 쭉 위에 있는 것, 이걸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레퍼런스 패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어떤 마스킹 전략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비디오 생성하고 편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 거고, 각 매개 변수 이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퍼런스 패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하고 비디오를 이제 URL로 지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참조는 이런 세미콜론으로 이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ID 0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길이는 이제 1프레임을 뜻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1 같은 경우는 이런 HTTP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를 레퍼런스 2도 역시 이제 HTTP가 들어가는데, 이제 비디오의 어떤 길이를 이제 명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이미지 및 이제 비디오 경로를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시에 다양한 이제 조건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이제 패스 부분을 보면 이제 레퍼런스 패스에서 이제 아이디가 레퍼런스 아이디가 0일 때는 이제 이미지 길이가 이제 1을 가지게 되고요. 이미지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 아이디 0은 이제 1의 길이를 가진 거고, 레퍼런스 1 같은 경우는 이미지 길이가 이제 1이고요.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인 거죠. 얘가 이미지가 길이가 첫 번째 0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 길이는 이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디오니까 어떤 이제 비디오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 길이를 이제 명시하는 거고요. 오토그레시브를 보면 이게 이제 누프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은 이제 첫 번째 생성된 프레임이고, 이제 2는 이제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그렇게 생성된 각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성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프 생성을 했는데, 그런 몇 번째인지로 해서 이제 생성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용어, 어떤 매개 변수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루프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루프 아이디고, 레퍼런스 아이디는 이제 참조 아이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스타트는 참조 시작, 그 다음에 타켓 스타트는 이제 타켓 시작하는 거고, 랭스는 이제 길이를 뜻하고, 이제 뭐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이건 레이쇼 이제 에디터 레이쇼라는 건지 뭐 편집 비율을 뜻하는데, 나머지는 다 기본값이 0인데 이 편집 비율은 이제 기본값이 이제 1입니다. 타켓 아이디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예제를 앞에서도 이제 봤지만,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퍼스트 프레임 이제 컨디션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앞에 0은 이제 어떤 그냥 단순히 첫 프레임을 이제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첫 번째 루프에서 이제 첫 프레임에서 이제 참조 0을 이제 삽입을 하고,
다음에 타겟 프레임 0에서 타겟 프레임 0에서 이제 1프레임을 사용하고 이제 편집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0은 이제 프레임 없는 거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프레임 없는 거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엔 프레임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거 이제 0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프레임이니까 무조건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첫 프레임을 참고를 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를 이제 삽입을 한 거고, 이제 중간에 쭉 0으로 오다가 이제 프레임이 없는 거죠. 오다가 이제 타겟 프레임 0에서 이제 8프레임을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편집은 역시 이제 에디터 이제 편집은 이제 없는 거고요.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루프는 이제 세미콜론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에 이제 어떤 비디오 이제 삽입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첫 프레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이런 프레임의 이제 역순,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제 역순으로 하는 건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일관성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 내기 위한 그런 마스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저거 역순으로 준 게. 어쨌든 간에 두 번 마지막 루프니까 이제 마지막 프레임에 이제 1을 줘가지고 1프레임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루프 반복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 낸다고 보면 돼요. 앞에서도 예제 이제 봤지만 이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이제 연결을 보면 이 앞에 처음 비디오 이제 마지막 비디오고, 이제 그것은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요 8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것과 처음 프레임과 그다음 요 8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요 마지막 프레임, 요 두 개를 이제 잇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뭐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이제 씬이 있고, 여기 이제 산을 오르는 씬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개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32프레임에 대해서 0.3의 이제 에디팅을 했다는 것은 이제 0.3% 정도의 그런 노이즈를 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비디오 에디팅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레퍼런스 패스는 이제 참조 이미지나 비디오의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거고, 타켓 아이디라는 것은 이제 각 타켓 아이디에 대해서 여러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고, 퍼스트 프레임 컨디션은 이제 비디오의 첫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참조 프레임에 삽입하는 거고, 퍼스트 M 프레임 컨디션은 비디오의 이제 첫 M 프레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참조 프레임 삽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루프는 이제 비디오를 이제 반복 재생하면서 이제 참조 프레임을 삽입하는 거고, 비디오 커넥트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비디오를 연결하는 거고, 에디팅은 이제 비디오 편집에서 이제 참조 프레임을 이제 삽입해가지고, 삽입한다는 게 이제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